디지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작년 12월 정담회에서 교환 리뉴얼에 대해 좀 간단히 안내를 드렸었어요. 어떤 부분이 반영이 되고 어떤 부분이 반영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자료도 이제 단톡방에 공유를 해드렸었는데요. 이번 1학기에 적용된 부분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좀 그때보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저희가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로고를 원래는 이제 소개를 맨 처음에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강의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고민 끝에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로고를 소개하는 순서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로고는 설명하시지 않고 진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디지털 시티즌십 같은 경우에 사이버 폭력 예방 수칙 대처 방법이 각각 4장으로 축소되었어요. 원래 5장이었던 거에서 저희가 조금 줄여서 4장씩으로 줄였고요. 그리고 사이버 폭력 예방 대처 이론 이렇게 한 번 더 정리하는 장표가 한 번 더 중복되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시간을 좀 더 줄이고자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디지털 활용 과정의 경우에도 좀 장표를 축소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 온라인 정보관리 수칙 장표의 경우에도 자료를 굉장히 지금 열심히 찾고 계신데 이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한번 쭉 들으시면 되세요. 이 장표 같은 경우에도 5장에서 3장으로 줄어들었고요. 사실 이게 PPT를 미리 드리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좋으실 텐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 PPT는 지금 나눠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장표로 정리를 했고요. 이거 관련돼서는 한 번 더 자료를 공유 드릴 거고 출강 나가시기 전에 살펴보실 수 있도록 여유 있게 PPT도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똑똑한 디지털 활용 과정에 들어가 있던 디지털 세상에서 다른 사람 존중하기 이렇게 4장표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 장표도 저희가 삭제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퀴즈 같은 경우에도 5개에서 3개로 줄이고 네, 감사합니다. 줄이고 이제 1번 퀴즈도 조금 헷갈려하는 아이들이 많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었어요. 그래서 좀 답이 확실한 걸로 고쳤습니다. 그 저작물 퀴즈 부분을 조금 많이 숙소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작물 사용법 관련된 퀴즈도 4장에서 2장으로 O에 하나, X 하나 이렇게 줄어들었고요. 스토리텔링 장표도 이제 5, 6학년의 경우가 가장 시간이 부족하고 이론이 많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스토리텔링이 사실 저희 5, 6학년 교육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뺄 수는 없고 이거를 좀 간략하게 조금 더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설명하는 장표를 기존 6장에서 4장으로 2장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좀 신규적으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사이좋은 디지털 프렌즈 승현호 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저희가 이제 사이좋은 디지털 프렌즈라는 사업이 같이 가게 되면서 안내 장표가 워크북 뒤쪽에 이렇게 추가가 되었어요. 원래 이제 비폭력 선언이랑 지지크루 선언 이 부분이 있던 장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렇게 안내 장표, 사이좋은 디지털 프렌즈가 어떤 것인지와 이렇게 QR코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수업에서 별도로 뭐 워크북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건 아니고요. 워크북에 있으니 살펴보면 좋다라고 정도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PPT에도 하디프 소개 장표가 추가될 예정이에요. 하나는 이제 영상, 아주 간략한 영상이 들어가게 될 예정이고요. 영상과 그 이어서 사이좋은 디지털 프렌즈 소개 장표 아주 간단하게 들어갈 예정이고 그에 따른 멘트는 뭐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이제 디지털 세상을 저희가 구했잖아요. 사디세가 디지털 세상을 구해보았는데 이제 디지털 우주도 위험에 처했다고 한다. 그래서 디지털 우주의 얘기를 한번 영상으로 잠깐 보자고 한 다음에 사이좋은 디지털 프렌즈를 도와주면 굿즈를 선물로 준다고 해요. 워크북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와 정도로 좀 간략하게 2분 내외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버 폭력 종류가 조금 추가되었어요. 이게 저희 재단에서 재단에서 하는 연구 기준에 따라서 사이버 폭력 유형이 매년 매해
좀 발전하고 좀 새로운 유형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재단도 그거에 맞춰서 사이버 폭력 유형을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추가되는 정보는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갈취 및 강요, 사이버 사칭 이렇게 세 종류가 추가될 예정인데요. 이거에 따른 뭐 정의나 이 설명은 저희가 기존과 동일하게 슬라이드 노트에 설명을 적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강의 나가시기 전에 그거 참고하셔서 강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화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과정명을 바꾸게 됐어요. 기존에는 이제 1, 2학년 공간과 소통, 1, 2학년 디지털 시티즌십 이런 식으로 과정명이 있고 그 앞에 학년으로 구분이 되었었는데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게 강사님들도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는데 뭐 5학년인데 수준이 조금 어려워서 4학년 걸 듣고 싶은데 5, 6학년이라고 써있으니까 못 듣는다. 혹은 뭐 1학년인데 조금 어려운 걸 듣고 싶은데 1, 2학년이라 써있어서 못 듣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을 주신 선생님들도 계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학년 구분을 조금 없애보는 게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기존 1, 2학년 공간과 소통은 1, 2학년이 듣는 게 아니라 1학년 수준으로 이름을 지어서 이름을 알록달록 마음의 소리 이렇게 바꾸게 되었고요. 1, 2학년 디지털 시티즌십 같은 경우에는 2학년 수준 해서 디지털 시민 첫걸음이라고 되었는데 기존과 달라진 게 이제 기존 1, 2학년 디지털 시티즌십은 1, 2학년만 들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로 가는 수준을 두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아이들이 자신에 맞는 수준의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았고요. 마찬가지로 3, 4학년 디지털 시티즌십도 3학년 수준으로 되어 있지만 3학년부터 5학년까지 다 들을 수 있고 3, 4학년 기존의 똑띠도 4학년 수준이라고 되어 있지만 3학년부터 5학년 들을 수 있는 이렇게 이 과정명도 디지털 시민의 특별한 비밀, 디지털 세상을 지켜라 와 같이 바꾸게 되었습니다. 5, 6학년 과정의 경우에도 디지털 시티즌십은 5학년 수준, 똑똑한 디지털 활용은 6학년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디지털 시티즌십은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들을 수 있고 5, 6 똑띠, 기존 5, 6 똑띠의 경우에는 5학년, 6학년이 들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과정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의 이제 나라 이름이나 기존의 활동, 과정 그런 명을 조금 따와서 지은 거여서요. 지금은 조금 낯설 수도 있겠지만 금방 익숙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추가되는 것과 삭제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엔 좀 새롭게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여행을 떠나기 위한 여권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여권에 이름을 적는 거 말고는 여권을 활용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권을 활용하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여행 컨셉에 몰입을 하고 여권을 더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여권을 소개하는 장표를 하나 넣게 되었어요. 이제 여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뭐 온라인 이용 수치, 사이버 폭력 예방 수치, 상담 및 신고 전화 이런 정보들이 기존의 여권에도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걸 아이들에게 한 번 더 여권에 이런 정보가 있다라고 언급해줌으로써 여권을 한 번 더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장표입니다. 그리고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각 과정 미션 활동 전에 좌측 장표에 미션 활동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신규로 넣어두었어요. 이게 이제 딱 그 활동지만 보거나 워크북만 보았을 때 아이들이 여기다 뭘 적어야 해요? 여기다 뭘 써야 돼요? 라고 어려워한다라는 의견들을 종종 주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미션 활동 전에 그 미션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 미션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칸을 따로 만들어 두어서요. 아이들이 워크북만 봤을 때도 이 순서대로 하면 되는구나, 이런 활동이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도록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크북, 또 이어서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강사님들 의견을 많이 주셨었는데요. 그 감정 비행기를 접는 걸 아이들이 1학년 아이들의 경우 어려워해서 그걸 미리 접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감정 비행기를 아이들이 접지 않아도, 붙이지 않아도 되게 일체형으로 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사님들이 수업 전에 접거나 붙이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접어져서 나오면 아이들이 그걸 펴서만 이렇게 세울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제작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여권 디자인과 동일하게, 여권에 나와 있는 비행기예요. 그래서 여권 디자인과 동일하게 변경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활동 순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거는 PPT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텐데, 기존의 워크북에 감정 이모티콘이 2페이지로 크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걸 조금 줄이고 감정 몇 가지 이런 감정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준비하고 활동을 시작하는 장표로 순서가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원래 기존에는 내 마음속 여행을 떠나보아요 하고 이게 활동 페이지가 한 장이었어요. 그거를 좀 활동을 조금 더 많이 작성할 수 있게 넓혀보자 라는 마음에서 내가 느꼈던 감정 그리기를 한 페이지로 두고 옆에는 내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건 기존에 똑같은데 그 페이지가 확대되었다. 따로따로 작성하는 걸로 확대되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앞서 말씀드렸던 이모티콘 설명 위치 변경. 원래 이 이모티콘 예시가 뒤에 워크북에 뒤 2장으로 크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걸 없애고 이렇게 한 장으로 좀 축소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공감나무에 대한 의견도 굉장히 많이 주셨었어요. 이걸 이제 샤이니에게 써야 하냐, 써니에게 써야 하냐, 이걸 아이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한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공감나무의 활동에 대한 샤이니와 써니 두 명 다에게 써야 한다라는 걸 좀 설명을 추가를 해놓았고요. 또 공감나무 위에 이제 스티커에 보시면 써니에게, 샤이니에게 이런 식으로 글자를 새겨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써니에게, 하나는 샤이니에게 아이들이 이것만 봐도 좀 알 수 있도록 추가를 해두었습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PPT 장표 순서, 워크북이랑 동일하게 장표 순서가 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모티콘 예시도 저 이모티콘이 이제 눈이 이렇게 X자로 되어 있어서 자꾸 아이들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의견을 주신 강사님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이제 이모티콘 다른 데 나와 있는 이모티콘과 좀 통일성을 주고자 이 이모티콘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워크북과 마찬가지로 이제 샤이니와 써니 모두에게 메시지를 쓸 수 있도록 설명을 변경하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으로는 디지털 시티즌십 공통사항인데요.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의 연구에 따라서 사이버 폭력 정의랑 유형을 추가하게 되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갈취 및 강요, 사이버 사칭 이렇게 3가지를 추가로 워크북에도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로위로 백신 만들기 활동지를 좀 수정을 해보았어요. 이게 사실 백신 만들기인데 이게 백신이라는 사실 그게 몰입감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는 고민 끝에 저희도 조금 백신이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 이렇게 주사위를 가운데 두고요. 이 주사위를 이제 색칠을 하거나 좀 활동이 하나씩 끝낼 때마다 한 칸씩 색칠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 주사위를 조금 채워나가는, 백신 만들기를 위해서 이 주사위를 채워나가는 이런 활동으로 구성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활동지를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백신 만들기에 대한 좀 더 빌드업, 이런 백신 만들기 활동에 대한 몰입감을 주기 위해서 백신 만들기 재료를 이제 백신 만들기 준비로 변경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사이버가 무엇인지, 사이버 폭력이 무엇인지, 예방법이 무엇인지, 대처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걸 알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직접 글을 쓰고 표정을 그리면서 백신을 만들게 되는 그런 식으로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위로위로 백신 만들기 활동 안내도 PPT 장표에 저희가 다 수정을 해 두었고요. 네, 그리고 디지털 시티즌십 1, 2학년 원래 1, 2학년 디지털 시티즌십 이제 디지털 시민 첫걸음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거의 경우 이제 슈퍼영어 활동지가 원래 따로 나갔었는데 그걸 이제 워크북 안에 넣게 되었어요. 워크북 안에 2페이지로 나누어져서 들어가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활동 어떻게 하는 건지 저희가 설명을 해 두었고요. 밑에 이름, 특기, 필살기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저게 약간 대머리여가지고 놀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제 아이들이 조금 꾸며볼 수 있게 자기의 영웅, 내가 영웅이 된다면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조금 직접 그려보면서 꾸밀 수 있게 이렇게 설정을 해두었고요.
존중 능력, 아름다움의 능력, 배려 능력, 공감 능력. 이건 원래 이제 스티커로 활동지에 붙이게 되어 있었는데 스티커를 없애고 그냥 능력을 기존에 써두고요. 아이들이 갖고 싶은 능력에 얼만큼 갖고 싶은지 색칠만 하면 되는 그런 활동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대세성 만들기에서 곰 3마리 가사를 변경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 아빠 보면 뚱뚱해, 엄마 보면 날씬해. 이게 기존 가사였는데 저게 이제 기존 시대와는, 지금 변해가는 시대와는 잘 맞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아빠 보면 용감해, 엄마 보면 튼튼해 이런 식으로 가사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캠페인 포스터를 어려워한다는 의견이 저희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그래서 이 저작권 캠페인 포스터를 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딱 봤을 때 어디에 뭘 써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조화를 시켜서 제목 적는 칸과 내용을 그리거나 적는 칸을 나누어서 작성을 해두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댓글 적는 건 사실 시간이 많이 부족하신 관계로 댓글 적는 건 많이 생략을 하고 이제 아니면 쉬는 시간으로 안내를 해주시는 강사님들이 많아서요. 그 칸 아예 댓글 적는 칸을 아예 없애고요. 그 부분에는 이제 아이들이 스티커만 간단하게 붙일 수 있도록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대면의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 아이슬란드를 지켜라 이 보드 게임을 빙고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방식을 비대면과 대면을 굳이 다르게 해야 할까? 꼭 다르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존 워크북에 이 보드게임 판 그림을 삽입해 두었어요. 2페이지로 나누어서 보드게임 판 그림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이렇게 새롭게 디지털 시민 스티커, 원래 이제 대면 교육 같은 경우에는 강사님들이 자석으로 붙여주시는데 그거를 이제 비대면일 때는 스티커로 아이들이 붙일 수 있도록 스티커를 워크북 맨 뒷장에 넣어 두었어요. 그래서 비대면 진행하실 때는 저희가 주사위를 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PPT에 넣어두게 될 건데 그걸 이제 돌리셔서 보드게임을 진행하시고 아이들이 각자 스티커를 그 칸에다 붙일 수 있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개인정보 종류. 이 나의 신념과 주장 설명하기 어려워하시는 굉장히 난감해하시는 강사님들이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사실 신념과 주장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린 적도 굉장히 많았고 이거를 저희도 조금 설명이 애매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피드백을 드리면서. 그래서 조금 더 개인정보가 확실해 보이는 개인정보로서 설명이 하기 용이한 정보들로 좀 수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선 원래 1번에 있었던 나의 집 우편번호 같은 경우에 나의 종교로 변경을 하게 되었고 3번에 이제 나의 신념과 주장은 나의 습관과 취미로 변경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기존에는 정보가 개인정보가 아닌 게 같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모두 다 개인정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맞춰보세요 하지만 알고 보니 모두가 개인정보였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런 방식은 이제 강사님들이 편하신 대로 이게 다 개인정보라는 걸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디지털 세상을 지켜라. 이제 원래 3, 4학년 똑똑한 디지털 활용 과정의 경우에는 이제 1차시 보드게임의 분별력도 있고 개인정보 보호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보드게임에서는 이제 분별력 관련된 걸 좀 초점화해서 분별력 관련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으로 가져서 원래 있었던 방화별 퀴즈에 대해서도 분별력으로 바뀌었고요. 이제 미션 같은 경우에도 기존은 개인정보 보호였는데 분별력에 초점화를 맞춰서 분별력과 관련된 퀴즈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5, 6학년 디지털 시티즌십, 원래 5, 6학년 디지털 시티즌십이었던 부분에는 이 뉴스 팩트 체크 활동이 원래 한 페이지로 들어가 있어서 좀 아이들이 작성하기에 좀 비좁다, 좁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뉴스 팩트 체크 활동을 2페이지로 확대를 해서 조금 더 널찍하게, 널널하게 쓸 수 있도록 추가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사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폭력, 언어폭력인지 뭐 명예훼손인지 이런 걸 좀 중복된 답을 많이 얘기한다. 어떤 게 정답이라고 얘기를 해야 하냐라는 의견들도 주셨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좀 첫 번째 기사는 딱 봤을 때 사이버 언어폭력임을 좀 명료하게 수정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사에 더 생각해보기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생각하기 좀 어려워하는 단톡방 관련된 거다 보니까 아이들이 생각하기 좀 어려워한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주셨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아이들이 생각하기 쉽고 작성하기에 좀 더 용이할 것 같은 그런 더 생각해보기를 수정을 하였고요. 네, 스토리 링크 활동지 같은 경우에도 기존은 4칸이 이렇게 나란히 있었는데 좀 스토리 진행 상황을 한눈에 쫙 볼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디지털 시티즌십, 이거 원래 이제 5, 6학년 디지털 시티즌십 같은 경우에는 1차시에 사이버 폭력도 있고 디지털 에티켓도 같이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저희가 좀 과정별, 차시별로 구조화를 시켜보자라는 생각에 1차시는 사이버 폭력에 초점화를 하였고 2차시는 디지털 에티켓에 초점화를 하여서요. 1차시에는 이제 사이버 폭력 이론을 설명을 진행하신 후에 뉴스 팩트 체크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이후에 사이버 폭력 예방 수칙, 대처 방법을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시로 넘어가서는 디지털 에티켓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신 후에 스토리보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PPT와 워크북을 새롭게 구성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5, 6학년 똑똑한 디지털 활용이었던 이제 디지털 세상의 똑똑한 크리에이터 과정의 경우에는요, 크리에 실수 활동을 조금 수정을 하였어요. 이게 내용이 수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 크리에 실수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이 아이들이 어떤 부분이 어떤 실수이고 사실 저희가 이제 정답으로 알려주지 않는 부분도 실수로 찾아내고 이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번호와 밑줄이 쳐져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번호 중에 이게 어떤 유형인지 번호를 고르게 되면 아이들이 1번 나 처음에는 우리 동네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친구들 이런 식으로 되면 이 유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은 크리는 몇 번일까요? 하면 이제 번호만 고르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1번, 2번, 1번부터 7번 이렇게 해서 번호를 고를 수 있고 그 번호를 이제 워크북에 적고 그 이유를 적을 수 있도록 활동지를 수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4가지 역량 점검하기 퀴즈가 4가지 역량을 다 설명하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들어가게 되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각 이론 뒷부분에 퀴즈로 배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작권 하나 설명하고 저작권 퀴즈로 마무리하고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각 뒷부분에 퀴즈로 배치되었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리뉴얼 부분은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칠게요. 사실 지금 워크북을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면 좀 더 잘 이해가 되실 텐데 사실 저희가 지금 아직 제작 중에 있어서 그건 조금 어렵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이제 교환 리뉴얼 같은 부분은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 자료와 이제 오늘 설명드린 영상 링크를 같이 공유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조금 더 숙지하는 시간 가지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여쭤봐 주셔도 됩니다.